안녕하세요. 철순의 세금연구소 김철훈 세무사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네. 그 가지급금의 해결 방법을 네. 통해서 총 8가지. 8가지나 되나요, 방법이? 제가 네. 솔루션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네. 이 노하우를 제가 다 돈 받고 강의하고 뭐 컨설팅하는 네. 건데 뭐 저희가 하기로 했으면 다 해야죠. 뭐가 됐든. 네, 다 알려주세요. 예, 가감 뭐 없이. 자료 뭐 없고요. 네. 그냥 말로 전달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집중하셔야 됩니다. 8가지 저희가 하나하나 해갖고 8번에 걸쳐갖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차근히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네. 제가 가급적이면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가지급금의 해결 방법 8가지고요. 네.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 해결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첫 번째 방법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급여 상여금 인상입니다. 급여 상여금 인상을 통해서 가지급금을 해결한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들이요. 가지급금 없애려고 네. 내가 급여 가져가고 신고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20% 30%. 네. 대표님 같으신 경우는 보통 뭐 그 회사에서 법인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일 테니 그렇죠. 뭐 10% 구간, 뭐 6% 구간은 절대 없을 테고, 그렇죠. 네, 뭐 15%, 24%뭐 쭉쭉 올라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부담을 갖고 계시는데요. 네. 급여를 지급하고 상여를 또 부족하다 그러면 상여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게 되면은 네. 그게 다 가지급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급여를 올리게 되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은 일단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가져갔기 때문에 네.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네. 그럼 법인세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왔잖아요, 정상적으로. 예. 마음 놓고 그 대표님의 유동성이 확보가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나중에 이제 비용 처리를 안 했을 때는 단기 순이익이 늘어서 법인세도 내고 네. 그다음에 이익 잉여금이 늘기 때문에 순자산 늘어서 저번에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모든 세금이 다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예. 비용 처리를 하면은 그런 세금이 다 떨어집니다. 네. 네, 기업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은 당연히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늘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상한이 있기 때문에 네. 상한을 넘게 되면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486만 원. 그렇죠. 그리고 대표 임원이기 때문에 고용산재에 대한 의무 가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급여를 이제 지급할 때는 대표님 것도 그렇고 그 회사에 계신 자녀에 대한 급여 지급 또는 네. 배우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할 때도 예. 급여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급여에 대해서 지급할 때는 반드시 대표님 이외의 사람들은 네. 직급에 맞게끔 급여를 지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직급에는 그 정도. 그렇죠. 내가 아는 내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뭐 경험이 없으니까 한 대리 정도 자리를 줬어요. 네. 근데 얘가 받는 돈은 그 위에 부장님이 받는 돈은 월급 500만 원인데 네. 내 아들이라고 대리라고 네. 얘한테 월급을 1000만 원을 주면 네. 안 된다는 거죠. 큰일 나죠. 네. 동일 직위보다 많이 주는 것 자체가 걸리는 것인데 심지어 직위가 높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 네. 그거는 부당행위가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같은 대리인 뭐 다른 A 대리, B 대리 그리고 네. 내 아들 네네. 직급에선 급여가 같아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들에게 이제 비용 처리 그 지급을 많이 하고 싶고 배우자한테 많이 줘야 되겠다. 네. 그러면은 그에 맞는 업무를 맡기고 네. 그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지 그 지급에 있어 갖고 비용 처리만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안 당하고 네. 세법적으로 가지급 처리가 다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여금 같은 경우는요 명백한 지급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상여금을 주기 위해서는 규정이 네. 있어야 된다. 이게 어디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관에 들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정관에 이제 그 본 회사의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해 갖고 네. 임원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게 되면 지급 규정에 별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별첨을 하게 되면 임원 상여금에 대한 지급 규정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사회 또는 주총의 결의 내용이 또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에 대한 산정 근거를 네.
마련을 해야 됩니다. 다 남겨놔야 되는 거죠. 작년 대비 매출이 20억 늘었다. 예. 그 부분의 대표자가 또는 임원이 기여한 부분이 10%다라고 산술적으로 평가를 했다면 네. 20억에 대한 20억에 대한 10% 네. 하게 되면은 상여금 2억을 지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엄청난 금액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저는 이제 세법적으로 많은 그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급여 상여 지급에서 나오는데요. 네. 뭐냐면은 그 국세청 입장에서 이 회사가 만약에 네. 상여금을 대표에게 5억을 줬다 이거죠. 또는 급여를 딴 회사는 연봉 1억인데 네. 급여를 3억을 줬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상여도 딴 데는 1억 줬는데 여기는 상여를 또 3억을 줬다 이거예요. 3억을 네. 급상여가 다른 회사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국세청에는 뭐라고 이야기는 하냐면은 네. 동일 규모, 동일 업종, 동일 지역의 예. 회사의 평균 임금 지급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해당 급여에 대한 비용 처리를 인정할 수 없다. 어차피 국세청에선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정보를.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업종과 비슷한 업종에 네. 뭐 비슷한 규모의 네.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업종들이 분명 세금 신고를 할 테고 네. 거기에 인건비들이 당연히 다 들어갈 테고 개개인별로의 인건비도 다 들어갈 테고 네. 그러면은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여기가 튀는 곳이네, 네, 여기가 많이 맞습니다. 주는 곳이네,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회사는 다른 회사들이요. 급여를 상여를 얼마 주는지 아나요? 모르죠. 뭐 친하면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네. 하지만 모른다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죠. 내가 내 지역에 있는 그 우리 업종과 동일한 그거를 어떻게 다 합니까? 많이 줬다고 그걸 예. 태클 그리고 그 회사에 보통의 중소기업은 임원들이 다 주주로 되어 있는데 아니 그 회사에 이사도 자기들이 다 가족이고 네. 주주도 다 가족이고 그러면 이사회 결의 주총 결의 하자 없이 다 동의를 할 것인데 그럼요. 급여로 주던 그거를 갖다가 배당으로 가져가던 알아서 하면 되지. 네. 그걸 왜 국세청이 그거를 참견을 하고 왜 급여로 많이 줬냐 네. 적게 줬냐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답답한- 모르겠습니다. 네. 답답한 부분이 저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네.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 국세청의 뭐 예규라든지 판례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상여금을 지급할 때도 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등기 이사를 함부로 올리면 안 됩니다. 상여금을 지급할 때 네. 등기 이사가 3명이라고 치게 되면 예. 등기 이사 3명 상여금 지급하면 비슷하게 나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동일한 우리가 이제 이사로 사내 이사로 등재가 돼 있어요. 네. 주식회사 철순의 세금연구소라는 네. 회사에 등기 이사로 되어 있어요. 네. 또는 각자 대표, 공동 대표로 같이 올라가 있다 이거죠. 예. 올라가 있으면 상여금을 우리 그 김철훈 세무사님한테 1억을 주고 네. 저한테는 3천만 원만 줘요. 말도 안 되죠. 또는 3천만 원만 주고 네. 제가 1억을 받아요. 더 말도 안 되죠. 네. 그러면은 아니 왜 차등을 줬냐 네. 하고서 시비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주식회사 철순의 세금연구소의 지분을 혹시 제 와이프가 100% 갖고 있다. 이 뭐죠? 네. 와이프가 100% 갖고 네. 있다면은 예. 저한테 상여를 많이 지급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왜 여긴 3천 주고 난 1억 줬냐 이거죠. 그렇죠. 3천 주면 나도 비슷하게 뭐 무슨 차이가 있냐 그렇죠. 국세청 입장에서 뭔가 냄새가 네. 나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배주주 등의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배주주 외의 임원에게 네. 제가 지배주주 이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임원에게 저에게 조금 지급을 한다든지 네. 지배주주로 되어 있는 제가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지배주주인 임원이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초과한 7천만 원에 대해서 네. 가지급금을 보겠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둘은 가족이고 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사모님께서 조남철 세무사님 사모님께서 네. 우리 철순의 세금용서 주식의 주주 100% 주주예요. 네. 당연히 남편이니까 네. 1억 주고 네. 저는 뭐 같이 하는 사람이니까 3천을 준 거죠. 네네네. 제가 일르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 차이 금액 7천에 대해서는 네네. 네, 이것도 다 가지급금으로 맞습니다. 처리를 한다는 거죠. 인정을 안 해줄 공산이 크다는 거죠. 네. 만약에 준다고 하면 예.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왜 더 7천을 줬는지. 규정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네. 주총 또는 이사회 결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산정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모두 네. 충족하셔야 되니까 네. 급여 상여 지급에 있어 갖고 네. 이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뭔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첫 번째는 네. 규정, 규정. 급여 상여에 대한 지급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사회 주총에 대한 결의 의사록 의사로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왜 그렇게 해서 그렇죠. 1억을 줬고 왜 그렇게 해서 3천밖에 안 줬는지. 맞습니다. 그 가지급금의 해결 방법. 네. 이 급여 상여를 지급함으로써 네. 장점 단점도 알아보았지만은 이 지급을 했을 때 네. 지급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 가지급금의 해결 방법 첫 번째 시간 급여 상여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두 번째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철순의 세금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